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자신이 몰래 보관해뒀던 5천만 원이 갑자기 사라졌다 라면서 소리친다면 자식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게다가 범인으로 지목된 요양보호사를 치매 할머니가 이 요양보호사를 감싸고 오히려 가족을 의심한다면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이 미스터리 속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인간의 복잡한 욕망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제16회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백운유 작가의 반의 반의 반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돈의 행방을 쫓는 사건의 흥미로움을 넘어서 모성애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균열을 내고요.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선을 탁월하게 그려냅니다. 돈 때문에 드러나는 가족의 애정과 균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돌봄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인데요. 지금부터 백운유 작가의 단편소설 반의 반의 반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이 왜 그토록 흥미로운지 그 매력적인 포인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할머니 영실에겐 딸과 손녀가 있습니다. 딸이 윤미고요. 손녀가 현진입니다. 할머니 영실이 5천만 원이 사라졌다 라고 외치면서 스토리가 시작되죠. 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사라진 5천만 원을 둘러싼 윤미와 현진, 그러니까 딸과 손녀의 적나라한 욕망입니다. 이들의 생각과 태도가 무척 흥미롭죠. 이들은 마치 그 돈이, 그 5천만 원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자기네 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네 돈이었던 것처럼 그 돈의 씀씀이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 돈만 있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삶의 고단함을 떠올리고요.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만 했던 꿈의 크기를 상상하면서 그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사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만큼 큰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또는 삶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목돈이라는 점이 이들의 욕망을 더욱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만듭니다. 돈에 대한 욕망은 딸과 손녀에게서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둘러싼 세 모녀의 욕망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딸과 손녀가 돈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씀씀이에 대한 욕망을 보여준다면요, 영실의 욕망, 그러니까 치매 할머니의 욕망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과거 딸이 간통죄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 할머니는 자신의 저축 통장을 끝내 열지 않았었죠. 이는 돈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과 품위를 지키려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전통적인 모성애의 틀을 깨버리는 거죠. 모성 역시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이기심과 연결될 수 있음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돈을 둘러싼 세 모녀의 각기 다른 욕망이 부딪히는 지점이야말로 이 소설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모성을 당연하게 여기죠. 딸 윤미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성이라는 게 있었을까? 라는 독백인데요. 아마 이게 이 소설의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소설 속의 엄마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헌신적이고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때로는 자식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의 생존과 품위를 지키는 방식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또 모성애에 대한 환상을 가차없이 해체해버립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모성의 다양한 얼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는 돈을 훔친 유력한 용의자로 요양보호사, 이름이 수경인데요. 이 요양보호사가 지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치매 할머니 영실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 버리죠. 가족 모두가 요양보호사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할머니는 오히려 요양보호사 수경을 감쌉니다. 그리고는 딸과 손녀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죠. 가족을 의심하면서 남을 감싸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껴왔던 할머니에게 자신을 가족보다 더 살뜰히 챙겨줬던 요양보호사는 혈연 이상의 의미였던 거죠. 진정한 관계는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매우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소설 반의 반의 반은 5천만 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돈을 둘러싼 인물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결, 관계의 균열, 그리고 침묵 속에 가려져 있던 외로움과 고립감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데 더 공을 들입니다. 작가는 인물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침묵이나 시선의 회피, 그리고 사소한 행동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죠. 독자는 그 비어있는 공간을 스스로 채워나가면서 인물들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돈의 행방이나 사건의 진실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상과 그 안에서 외로워했던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가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됩니다. 백운유 작가는 어쩌면 사라진 돈의 행방을 묻는 대신에 그 빈자리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는 우리 관계의 민낯과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묻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